요 밑에 있는 것을 오디오 트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V1 트랙에서요. 이쪽이 말고 여기 이쪽 안에 안쪽에 여기다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요. 여기다 따닥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비디오 트랙 이렇게 늘어납니다. 트랙이. 다시 한번 따닥 클릭하시면 이렇게 줄어들고요. 또는 얘를 여기서 이런 표현이 이렇게 줄 사이에 가면은요, 이런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내렸다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쪽에 보시면 끝에 이런 동그란 표시가 하나 있죠. 이쪽에 이렇게 여기 동그란 표시가 있죠. 이 동그란 표시를 이렇게 내려보시면요, 이렇게 트랙이 약간씩 커지고요. 다시 이렇게 올리시면 다시 이렇게 작아집니다. 뭐 동시에 선택하고 이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이쪽 올려 보겠습니다. 지금 요 파란색 있죠. 요 경계선에 가면 역시 이렇게 두 줄로 나타나거든요. 얘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 또 여기 오디오 트랙하고 비디오 트랙 사이에서 이렇게 내리시면은요, 이렇게 비디오만 이렇게 더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요. 트랙 추가를 해보실까요? 그러면 이렇게 트랙이 하나 추가가 되고요. 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 트랙 추가를 하면 이렇게 바로 위에 추가가 되는데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하고 삭제하시면은요, 이렇게 삭제가 되고요. 여기도 역시 삭제시키면, 여기 트랙 삭제를 시키면은요, 이렇게 삭제가 되고요. 다시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 밑에 트랙을 하면, 트랙 삭제를 하면 뭐 이렇게 약간 종합적인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취소하시고요. 얘만 지우시려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 위에 있는 거 삭제하시면 됩니다. 추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V2 트랙에서 오른쪽 마우스하고 트랙 추가를 했다면요, 요 사이 하나 생기는데 번호는 그대로 1, 2, 3, 4로 이렇게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 밑에 트랙 추가를 한번 해볼까요? 밑에 트랙 추가를 하면요, 이렇게 어디 이후에 뭐 이렇게 몇 개를 추가할 수 있는데, 저는 비디오 사이에 만약에 3개를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3개 비디오를 더 추가하고 싶을 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하고 싶을 때, 뭐 그럴 때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인하시면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우실 때는 이렇게 트랙 삭제 이렇게 시켜주시고요. 한꺼번에 삭제하는 건 없습니다. 빈 트랙만 삭제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범위를 정해서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원래대로 비디오 3만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V1에 이렇게 파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트랙 타겟팅이라고 하는데요. 얘를 트랙 타겟팅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역할을 합니다. 뭐 많은 역할을 하지는 않고요. 트랙 타겟팅 때 주로 얘는 커팅을 할 때, 소스를 자를 때 얘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2개가 선택이 될 수 있고 3개도 선택될 수 있습니다. 또 다 지울 수도 있습니다.
트랙 타겟팅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일단 V1만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스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프로젝트에서 따다 클릭하시고요. 여러분 폴더의 비디오에 가서요. 요 윤식당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윤식당이 가져올 거고요. 얘는 조금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놓고 쓰겠습니다. 자, 얘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를 꾹 누릅니다. 따다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따다 클릭하시면 이거 이렇게 소스를 빠져요. 빠져까지 마시고 얘를 꾹 누르시고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주먹이 져질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꾹 누르시고요. 뭐 초심자들은 대개 여기 레이블, 요걸 레이블이라고 하는, 라벨이라고 하는데요. 요 라벨을 잡고 이렇게 내리시면 이렇게 오는데요. 얘를 끌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요 트랙에 오디오는 오디오에, 비디오는 비디오의 트랙에 어디를 자리를 잡겠다고 내가 얘가 이렇게 나는 여기 할까 여기 할까 내 마음입니다. 뭐 여기 V2에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여기서 반드시 기존 설정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클립이 얼마냐 하면 1280에 720짜리예요. 우리 시퀀스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혹시? 우리 시퀀스는 1920에 1080이잖아요. 근데 얘가 작아요. 1280에 720이에요. 사이즈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를 이렇게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퀀스가 12880인가? 1280에 720으로 바뀌어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나는 1910 사이즈의 요 사이즈를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해요. 얘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요. 속성에 가보시면 얘 크기가 1280에 720으로 되어 있어요. 얘 크기가. 그 다음에 우리 시퀀스 2에 가서요.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 속성을 볼게요. 속성을 보시면 1920에 1080으로 되어 있어요. 자, 얘는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요. 이 시퀀스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퀀스 설정에서 이 내용을 다시 우리가 수정해 줄 수도 있어요. 좀 이따 해보고요. 일단 얘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제 트랙에 이제 처음으로 한번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얘를 다 보이기 위해서 마이너스 키보드에 마이너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얘가 1분 4초 간격으로 얘가 이렇게 보게 되어 있네요. 엔드키 눌러볼게요. 그러면 맨 끝으로 가는 거 기억하시겠죠? 재생하다가 맨 끝으로 가고요. 홈키 누르면 맨 앞으로 갑니다. 실행을 할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그럼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그 영상이 실행이 됩니다. 다시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멈춰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홈키 누르면 다시 처음으로 가겠죠. 이렇게. 자, 소스를 더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따다 클릭하시고요. 이번엔 요 옥타곤이라는 것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열게 하시고요.
얘도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져올 때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거를 다시 바꿀 거니 안 바꿀 거니 다시 물어보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가져올 때만 물어봅니다. 첫 번째 얘를 나는 아니야, 나는 1920에 1080을 쓸 거야 했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 계속 1920, 1080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요, 이렇게 보시면 트랙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인 게 보일 겁니다. 윤식당이 밑에 있고요. 얘가 이렇게 위에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트랙은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마치 포토샵의 레이어처럼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는 거,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영상은 얘한테 가려서 요 윤식당은 이 옥타곤에 가려서 이 밑에가 보이지 않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디오 트랙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오디오 트랙은 또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다른 오디오가 있으면 얘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오디오는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옵니다. 둘 다 소리가 합쳐서 나옵니다. 오디오는 약간 틀려요. 비디오는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디오는 두 개가 다 나온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소스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여러분 폴더에 img 가서요. 이 그림을 베네치아 그림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얘도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한번 놔 보겠습니다. 이 결과창이 보이려면 헤더가 위치가 되어야 보입니다. 헤더가 여기 있으면 이 영상은 아예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헤더가 여기에 있어야 위에서부터 영상이 이렇게 다 보이는 겁니다. 얘도 보이고 얘도 보이고 얘도 보이는 거예요. 헤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헤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자, 헤더 요만큼에 갖다 놓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런 게 있습니다. 여기도 요런 게 있고요. 여기도 요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미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얘는 이 영상의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상의 처음이라는 뜻이고요. 얘는 이 영상의 끝이란 얘기입니다. 얘는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거고요. 영상은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는데 영상이 아닌 것은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를 트리밍 기호라고 하는데 이렇게 트리밍 기호가 생기는데 이 트리밍 기호를 끌어보면은 얘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내가 이만큼 확장해서 볼 수 있습니다.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기서부터 헤더가 쭉 가면 이 영상이 있으니까 계속 얘가 이렇게 보여지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안 보여지겠죠. 자, 이 영상을 선택하면 이렇게 하얀색이 됩니다. 빈 곳을 클릭하면 다시 이렇게 지금 얘는 뭐랑 똑같으냐면 이쪽에 있는 레이블 색깔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미지구나, 얘는 소리가 없는 비디오구나,
얘는 소리하고 비디 있는 영상이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얘를 선택하시고요. 그대로 이렇게 조금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는 옥타곤이 보이겠고요. 여기는 윤식당만 보이겠고요. 여기서부터는 위에 얘가 밑에 얘가 이렇게 보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얘는 앞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영상, 도형, 글씨 얘네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그 길이를 축소 확대할 수 있어요. 얘 딜리트 하시고요. 그런데 얘를 한번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요. 이렇게 앞으로 끌어볼게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끝이라는 얘기. 더 이상 영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앞으로 끌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이렇게 여기 없어져. 여기 없어집니다. 이게 없어지고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주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요. 이 영상 자체가 압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영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제일 혼란스럽습니다. 다시 얘를 잡아서요. 다시 뒤로 밀을게요. 지금 이 영상이 자 여기에 갖다 놓고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Shift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요 끝에 가서 딱 잡힙니다. Shift 누르시면 이렇게 딱 잡혀요. 얘가 1분짜리 영상이네요. 이렇게 딱. 맨 앞에서부터 이렇게 1분짜리 영상인데 자 얘를 이렇게 줄였어요. 그러면 얼마나 줄었냐면 18점 저는 뭐 이렇게 줄였는데요. 그러면 이 뒤에는 영상은 어디로 갔느냐? 없어진 거예요. 이 영상 자체가 압축이 돼서 빨리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영상이 이 뒤에가 없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상을 실행해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다가요. 이 뒤에는 영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를 이렇게 늘리면은요. 영상이 이렇게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지는 게 아니라 이 없어진 부분이 복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도 유식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이렇게 끌고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원래 컨트롤 Z 하시고요. 엔드 하시면 얘가 원래 3분 27초 15프레임 짜리 영상이 내가 여기서 이만큼 갖다 놨을 때 그러면 1분 27초 29프레임으로 얘가 줄어들었는데 전체 영상이 이렇게 압축이 된 게 아니고요. 정사 영상 중에서 1분 23초 29프레임 이외에는 없어진 거고 그 앞부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일단 걔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늘려보시면 어디까지? 이 영상이 끝까지 이렇게 늘릴 수가 있겠죠. 없어진 부분을 복구할 수 있겠죠. 처음에 이걸 이해하기가 조금 약간 애매한데요. 다들 똑똑하시네요. 금방 다 아시네요. 자, 이제 옥타곤은 없애고요. 옥타곤 없애고 얘만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자를 때는요. 자, 여기서 내가 5초 뒤로 갈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5.0 하면 이렇게 5초 뒤로 가게 되겠죠. 내가 여기서 이 영상을 자르려고 그래요. 그럴 때 얘를 이용해서요. 얘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잘라집니다. 근데 저랑 모습이 약간 틀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나비 넥타이가 있는데 여러분은 나비 넥타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라비린스 있으신 분, 세 분 세 분 없으신가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스패너가 하나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고요. 쭉 가보시면 관통 편집물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요, 이런 표시가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선택이 돼요. 이때 딜리트 키 눌러보실까요? 그러면 잘라진 걸 내가 이렇게 이을 수 있어요, 다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30초 뒤로 갈 거예요. 그러면 30.0이면 30초 뒤로 가겠죠. 여기서 자를 거야 할 때 이 얘를 자르지 않고요, 이렇게 자릅니다. 우리는 앞으로 자르기 할 때요, 무조건 얘를 씁니다. 컨트롤 K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K가 있습니다. 얘는 트랙 타겟팅이 걸려 있거나 선택이 되었을 때 얘는 무조건 자릅니다. 선택이 되었을 때 자름 이렇게 나게. 제가 저번 화요일날 말씀드리는 게, 프리미어에서는요, 자르기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 나머지는 다 어디서 하냐면 에펙에서 하지 프리미어에서 하진 않습니다. 자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자, 일단 프리미어에 가서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트랙 타겟팅이 걸려 있지 않습니다. 얘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트랙 타겟팅이 걸려 있는 거고요, 얘가 이렇게 트랙 타겟팅이 없으면 얘가 트랙 타겟팅이 걸려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K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트랙 타겟팅이 걸려 있는 이쪽에 오디오만 잘라지고요, 트랙 타겟팅이 없는 얘는 잘라지지 않습니다. 컨트롤 Z 하시고요, 여기에는 A2도요, 트랙 타겟팅을 빼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K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잘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트랙 타겟팅을 넣으시고요, 여기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V2, V2에 전부 다 타겟팅이 걸려 있는 거죠. 타겟팅이 걸려 있으니까 컨트롤 K 하면 이렇게 둘 다 잘라지게 되겠죠. 이때 여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여기도 빨갛게, 요 밑에 것도 빨갛게 돼요. 이때 딜리트 하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진 게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단 어떤 효과를 준 거는 절대 안 이어져요. 이렇게 처음 이렇게 했을 때만 이어지고요, 그래서 자르는 걸 잘 해야 돼요. 원래 자르는 거를 복구할 수 없어요. 이제 이런 걸 해서 하는데,
이게 만약에 효과가 들어간 거는 절대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붙여지지 않아요. 이 텔타겟팅을 빼보겠습니다. 얘를 선택했다 그랬죠. 선택하면 이렇게 하얀색이 되죠. 이때 컨트롤 K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잘 잘라져요. 선택이 된 것도 잘 잘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렇게 클릭하고요. 딜리트 키 눌러서 이어주시고요. 지금 선택도 안 됐고 그 다음에 여기 타겟팅도 없어요. 일단 컨트롤 시프트 K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잘라진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만 아셔도 프리미어를 다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르면 되니까요. 자를 줄 알면 되니까. 다시 여기 선택하시고요. 딜리트를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걸 선택하시고요. 딜리트를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트랙에 있는 게 다 없어져 버리고요. 자, 다시 유지장을 선택하시고요. 그대로 끌고 다시 이렇게 이번에 역시 V2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얘가 물어보니까 기존 설정 유지해 주시고요. 이번에 옥타곤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옥타곤도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안 되면 그때 손 드셔야 돼요. 지나서 자꾸 질문하지 마시고, 안 되면 그때 질문하셔요. 또 안 되시나요? 뭐가 안 되시나요? 아니요. 다 선택해 주세요. 딜리트 하시고. 아니, 딜리트 하시고. 또 딜리트 하세요. 얘도 선택하고 딜리트 하시고. 얘도 딜리트 하시고. 다시 가져가요. 유식당에 유식당 다시 끌고 오시고. 2번 트랙에다 놓고. 다시 옥타곤 가서 안 되면 바로 질문하셔야 돼요. 끙끙 안 할 필요가 잘 없습니다. 자, 이쪽에 지금 이쪽에 있는 것들이 도구 상자들인데요. 내가 뭘 선택을 할 때는요, 반드시 얘가 만약에 여기를 했다가도요, 선택을 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선택을 오셔야 돼요. 가장 간단한 거는 영문자 V입니다. 포토샵 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선택은 다 V입니다. 일러스트건, 포토샵이건, 에펙이건, 프리미어건, 선택은 V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에 있다가도요, 영문자 V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선택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선택 도구로 가셔야 돼요. 뭐 선택 도구의 역할은 굉장히 많은데, 일단 뭘 선택하려면 이 선택을 가야 되고요. 자, 얘를 선택하시고요. 그럼 요 위에 게 선택이 되겠죠. 요 밑에 것도 선택하려면 Shift 누르면 이렇게 두 개가 선택이 되겠죠. 여기서는 선택이 안 되고요. 요 안에 있는 소스들은 얼마든지 Shift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좀 뒤에 아무데나 뭐 뒤에 갖다 놓으시고요.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뭘로 자르면 되죠? 컨트롤 K로 자르면 되죠. 근데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르는 거는 컨트롤 시프트 K 이렇게 하시면 제일 편해요. 근데 만약에 안 잘라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컨트롤 K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시고요. 이 영상의 크기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영상이 좀 컸으면 좋겠는데 이 영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헤더가 이 헤더가 이렇게 위에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 영상이면 이 영상에 헤더가 이렇게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얘만 선택하시고요. Shift 5를 클릭합니다. Shift 5를 클릭하면요. 숫자죠. 패널 가는 거니까. Shift 숫자 5. Shift 숫자 5 가면 이렇게 효과 컨트롤로 가요. Shift 1은 됐죠? 프로젝트. Shift 2는 소스. Shift 3은 타임라인. Shift 5는 효과 컨트롤. Shift 7은 효과. 이렇게 했었죠. 가시죠. 안 가시면. 영어 한글 상태 안 가시면? 맞죠? 너무 옷을 이쁘게 입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오시는 건가요? 이렇게 가벼운 차를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지금 얘가 이렇게 하얀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옥타곤이라는 게 하얀색이 되고, Shift 5 하시면 이렇게 동작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조절점이 생겨요. 이 동작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조절점이 생깁니다. 얘는 Shift 누르지 않고 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키우시면 비율적으로 이렇게 커집니다. 바깥에도 나가도 관계없습니다. 영상이 1920, 1080 바깥 영상 나가도 관계없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엔터키 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이런 상태로 놔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걸 클릭할게요. 그럼 이 서준이도 여기서 보면 이렇게 서준이가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다 서준이잖아요. 그죠? 얘 선택하시고 Shift 5 하면 효과 컨트롤이 있겠죠? 동작 클릭하시면 역시 이렇게 얘가 선택이 됩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해서 키워주시면 여기서부터 얘가 이런 영상이 되겠죠. 이렇게 가다가 밑에까지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식당이 보이면서 유식당이 넓게 이렇게 다 보이겠죠. 네. 크기를 늘리거나 크기를 줄일 때는요, 내가 어떤 클립에 갖다 놓고, 일단 갖다 놔야 돼요. 클립이 보여야 되니까 클립에 갖다 놓고, 소스에 갖다 놓고, 선택하시고, Shift 5에서 동작을 클릭해서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얘를 줄여서요, 이렇게 한번 줄여볼까요? 줄여서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얘 선택해 볼까요? 유지단선 선택하시고, 역시 동작 클릭하시고요. 얘도 또 축소해 볼까요? 그러면 뭐 이렇게 영상 두 개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드래그해서 다 선택하시고요. 딜리트를 지우시고요. Shift 1 합니다. 숫자 1 해서요. Shift 누르시고 숫자 1 해서 프로젝트 패널로 가시고요. 자, 여기 따다 클릭하시고요. 여러분 폴더의 OBS에 가서 두 번째 하트 쉐이커 얘를 열게 하시고요. 얘를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자, 얘를 실행을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실행을 하시다가 이제 필요 없는 부분에 가서 이제 멈춤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필요하죠. 그래서 방향키 오른쪽 움직여서요. 얘가 여기서부터 필요한 거죠. 여기서부터 필요하죠. 네, 여기서부터 필요합니다. 여기서 잘라야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K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라지겠죠. 다시 뒤에 가서요. 여기서도 끝날 때 가서 네, 여기서 끝나야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K 자릅니다. 자, 이제 여기 요 뒤에 거 선택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뒤에가 선택이 되시죠.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 눌러 보실까요? 그럼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럼 여기까지만 이렇게 쫙 잘 나오겠죠. 이렇게. 아, 여기서 더 잘라야 되는구나. 네. 여기서 잘라야 되네요. 여기서 잘라야 되네요. 요 밑에 이게 나오면 요 외가 나오면 안 되죠. 여기서 잘라야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K 자르고요. 얘가 이거 잘 안 보이잖아요. 이때 플러스 키 눌러주는 거예요. 플러스 키 눌러줘서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딜리트 하시고요. 다시 마이너스 키 눌러서 이렇게 하나면으로 보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얘는 지워야 되겠죠. 얘 선택하시고요. 지우는 건 딜리트 키입니다. 딜리트 키를 지우니까 뭐가 되냐면 이렇게 뭐가 생기냐면 뭐 이런 공백이 생깁니다. 이거를 그 프리미어에서는 잔물결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없애려면
다시 선택하시고 다시 딜리트 하셔야 돼요. 근데 번거롭죠. 그래서 컨트롤 Z 한 번, 두 번 하셔서 이렇게 뒤로 가시고요. 얘를 선택하시고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릅니다. Shift 눌러주시면 잔물결이 삭제가 되면서 잔물결이 삭제가 되면서 지워지기 때문에 딜리트를 두 번 할 필요는 없겠죠. 지워진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 선택하시고요. Shift 누르고 딜리트 키 눌러보시면 이렇게 잔물결이 싹 없어지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좀 더 여기까지 가야 되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 이 상태에서 할게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K 하시고 역시 플러스 눌러서 이 앞에 거 선택하시고 시프트 딜리트 뭐 이런 형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딜리트 하시고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딜리트 하시고요.